오늘도 아이에게 소리 지르고 밤에 잠든 아이 얼굴 보며 남몰래 눈물 훔치셨나요? 분명 사랑해서 낳았는데 왜 돌아서면 후회만 남는 걸까 자책하며 괴로워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나쁜 부모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그건 당신의 뇌가 아이와의 유대감 주파수를 잠시 놓쳤을 뿐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몸소 교육입니다. 오늘은 아이와의 관계를 바꿔줄 기적 같은 7가지 일상 습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오늘 밤 아이를 바라보는 당신의 눈빛에서 죄책감은 사라지고 확신과 사랑만 남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아이와 멀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아이의 존재가 아니라 아이의 행동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서적 투명인간 상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부모가 옆에 있어도 아이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 뇌에는 옥시토신이라는 사랑의 호르몬이 있는데 이건 서로의 눈을 온전히 맞출 때만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아이랑 놀아주면서도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쥐고 있고 머릿속으로는 내일 회사 업무나 집안일 걱정을 하잖아요. 이건 비유하자면 직장 상사가 내 보고서를 받는 동안 계속 카톡을 확인하며 건성으로 대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뇌의 편도체는 즉각 경보를 울립니다. 저도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중요한 원고 마감날 아이가 정성껏 그려온 그림을 가져왔을 때 그래 잘했네 저기 둬 라고 눈길 한번 안 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이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딱 3분이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아이의 다른 방에 두시고 아이의 눈동자 색깔을 관찰한다는 마음으로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그 3분이 아이의 뇌에는 평생을 버틸 정서적 비타민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단순히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우리 아이들과 마음의 다리를 놓는 두 번째 습관은 바로 영혼이 담긴 매일의 대화예요. 혹시 저녁 식탁에서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아니면 숙제는 다 했어 같은 질문만 반복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대화를 기능적 대화라고 불러요. 정보를 주고받는 데는 유용하지만 정서적인 유대감을 쌓는 데는 한계가 있죠. 아이들의 뇌는 전두엽이 아직 발달 중이라서 이런 딱딱한 질문을 받으면 마치 취조를 당하는 기분을 느끼거든요. 정보를 처리하는 뇌 부위만 바빠지고 감정을 나누는 부위는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건 마치 퇴근하고 집에 온 우리에게 배우자가 다짜고짜 오늘 실적은 어땠어? 아니면 관리비는 냈어? 라고 묻는 것과 비슷해요. 숨이 턱 막히고 대화를 피하고 싶어지지 않나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의 방향을 살짝 비틀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중 너를 가장 크게 웃게 만든 일은 뭐였어? 라거나 오늘 마음이 조금 속상했던 순간이 있었니? 처면 아이의 마음을 건드리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런 개방형 질문은 아이의 전두엽을 자극해서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들여다보게 만들거든요. 저도 사실 예전에는 아이에게 공부 얘기만 물어보다가 어느 날 아이가 엄마는 내 성적표랑만 대화하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식탁 위에 감정 단어가 적힌 카드를 올려두기 시작했답니다. 오늘 내 기분은 구름인지 햇살인지 카드 하나를 고르는 아주 작은 행동만으로도 아이는 부모가 내 내면의 세계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는 걸 확신하게 돼요. 이런 사소한 대화가 쌓여서 나중에 아이가 정말 큰 고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올 수 있는 안전한 정서적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대화만큼이나 강력한 언어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놀이예요. 세 번째 습관인 아이와 함께하는 놀이 시간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거든요. 놀이는 아이들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언어예요. 부모가 아이의 놀이에 참여한다는 건 아이의 세계로 입국 비자를 받아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 옆에서 블록을 쌓거나 그림을 그릴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세상을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온몸으로 느껴요.
이때 뇌과학적으로 보면 아이의 뇌에서는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거울 뉴런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부모의 미소와 즐거운 에너지를 아이가 그대로 흡수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부모가 놀이를 주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봐, 아니면 이건 여기에 꽂아야지 하는 순간 그건 놀이가 아니라 또 다른 학습이 되어버리거든요. 아이가 대장이 되고 부모는 기꺼이 그 세계의 시민이 되어주세요. 저도 마트 놀이를 할 때 손님 역할을 하면서 아이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러도 웃으며 받아주곤 하는데요. 그럴 때 아이의 눈빛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부모와 무언가를 함께 완성했다는 그 성취감이 아이의 자존감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뿌리가 될 거예요. 네 번째 습관은 어쩌면 가장 쉬우면서도 우리가 자주 잊는 신체적 애정 표현이에요. 포옹이나 손잡기 같은 가벼운 스킨십은 뇌에서 옥시토신을 분비하게 만드는데요. 이 호르몬은 천연 안정환제라고 불릴 만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뚝 떨어뜨려 줍니다. 아이들은 신체 접촉을 통해 내가 보호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논리적인 설명 없이도 직관적으로 깨달아요.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고 돌아왔을 때 누군가 내 어깨를 꽉 잡아주거나 안아주면 눈물이 핑 돌면서 안도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부모의 품은 바로 그런 안전기지입니다. 아침에 학교 가기 전 8초 동안만 꽉 안아줘 보세요. 그 8초의 포옹이 아이에게는 밖에서 겪을 온갖 스트레스를 막아줄 정서적 방탄조끼가 되어줄 거거든요.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예요. 우리가 아이를 위한다고 했던 칭찬이 오히려 아이의 도전 정신을 꺾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다섯 번째 습관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칭찬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뇌의 보상 체계는 단순히 성공했을 때보다 무언가에 몰입하고 노력할 때 더 건강한 도파민을 내뿜거든요. 만약 우리가 100점 맞아서 장하다라고만 하면 아이의 뇌는 다음번에 100점을 못 맞을까봐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이건 실적만 따지는 사장님 밑에서 일할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압박감과 똑같습니다. 반대로 이번에 문제를 풀려고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던 시간이 정말 대단하더라 라고 과정을 짚어주면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되죠. 저도 사실 예전에는 아이가 그림을 그려오면 무조건 잘 그렸네 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틀릴까봐 그림을 안 그리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아, 내가 아이를 결과에 가뒀구나. 그래서 이제는 파란색을 정말 꼼꼼하게 칠했네 라며 아이의 노력을 중계방송하듯 말해줍니다. 내일 당장 아이가 신발을 혼자 신으려고 낑낑거릴 때 잘했다는 결과 대신 혼자 해보려는 모습이 참 멋지다 라고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아이의 자존감이 그 자리에서 한 뼘은 더 자라날 거예요. 여섯 번째 습관은 우리 가족만의 작은 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거창한 파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잠들기 전 5분 동안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일요일 아침에 같이 달걀 프라이를 만드는 아주 사소한 규칙이면 충분해요. 심리학적으로 이런 반복되는 루틴은 아이의 편도체를 안정시켜줍니다. 세상은 예측 불가능하고 무서운 곳이지만 우리 집은 언제나 일정한 시간에 이런 따뜻한 일이 일어나는 안전한 곳이라는 확신을 주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할 때 느끼는 그 심리적 안정감을 아이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습관은 친절과 존중으로 먼저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입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배우자에게 혹은 마트 직원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아이의 뇌는 거울처럼 그대로 흡수합니다. 사회적 학습 이론에 따르면 아이는 가장 신뢰하는 대상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거든요. 특히 아이에게 미안해라고 먼저 사과하는 부모의 모습은 아이에게 최고의 존중 교육이 됩니다.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실수해도 바로잡는 용기가 얼마나 멋진지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이와 단단한 유대감을 쌓는 7가지 습관을 함께 살펴봤어요. 온전한 집중과 마음을 여는 대화,
그리고 아이의 언어인 놀이와 따뜻한 신체 접촉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여기에 과정 중심의 칭찬과 우리 가족만의 작은 의식, 그리고 부모의 솔선수범이 더해진다면 우리 아이와의 관계는 그 어떤 풍패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당장 한꺼번에 다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마음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어 당신을 짓누를 수 있거든요. 교육 심리학에서는 33%의 법칙이라는 아주 따뜻한 이론이 있어요. 부모가 모든 순간에 완벽할 필요 없이 3번 중에 한 번만이라도 아이에게 제대로 반응해 준다면 아이는 충분히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자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오늘 아이에게 한 번 소리를 질렀다고 해서 혹은 놀아주기로 한 약속을 한 번 어겼다고 해서 스스로를 나쁜 부모라고 몰아세우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고 아이는 그런 당신의 뒷모습에서 사랑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다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밤 아이가 깊게 잠들었을 때 그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미안해라는 말 대신 오늘 엄마랑 아빠랑 이런 시간을 보내줘서 고마워라고 작게 속삭여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아이가 눈을 떴을 때 오늘 배운 7가지 습관 중 딱 한 가지만이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실천해 보시는 거예요. 아마 그 작은 시도가 아이의 꿈속 풍경을 바꾸고 당신의 내일을 훨씬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성장통을 겪고 있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습관들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혹은 아이와 유대감을 쌓으려 노력하면서 겪었던 여러분만의 소중한 경험이나 고민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독이는 답변을 남겨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기록이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의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소 교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